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최근에 조선주들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조정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상 까보면 엄청 내린 건 또 아니에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10% 정도 빠졌고, 많이 빠져봐야 한 12%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저번에 지난주 월요일에 지수가 빠졌었던 것보다는 덜 빠졌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자, 주가 수익률이 시장 상위 20% 이내인 종목이어야 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어야 되고요. 밸류보다는 모멘텀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본적 지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트렌드의 교집합 사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지수가 빠질 때 강한 종목, 그리고 고점에서 30% 이상 빠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 종목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언제 우리가 이걸 주워 담을지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 주가가 흐른다고 해서 안 쳐다볼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공부해서 매수 타이밍 잡고 가격 오르면 보통 개인 투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쳐다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물량 넘기고 수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섹터에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조선주들이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수주잔고 쌓이고 있는 원인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사 토크가 3.5년치 꽉 차 있어서 27년, 28년까지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메리트가 크죠. 근데 단순히 수주만 많아서 좋아진 건 아니에요. 수주만 쌓였으면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이 신조성과 지수, 배를 납품할 때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 자, 보시면은 23년도 7월부터 달마다 계속 올라줬죠. 6월까지 무려 15포인트 가량 올라줬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188.6포인트, 1.4포인트나 또 올랐어요. 계속해서 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철강 덤핑 물량이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올 상반기에 이 후판가 가격 조정이 됐었죠. 근데 원래 톤당 한 90만 원 중반 정도로 협상이 됐었는데 올해 초 상반기에는 90만 원대 초반으로 협상이 되면서 이 조선사 수익 개선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25년까지 쭉 실적은 좋을 거예요. 이건 조선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 저수익 수주 물량 이제 다 걷어내고 22년도부터 받은 고수익 수주 물량 인식되는 시기가 이번 2분기였고, 23년 초고수익 수주가 25년 1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오케이. 그러면 조선 중에서도 누가 대장으로 갈 거냐?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대장주를 컨택해야 되는데, 조선에서 대장은 HD현대중공업이 맞아요. 왜냐면 일단 섹터 내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좋은 놈이 대장을 잡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가장 높으려면은 취급 범위가 넓던가 아니면 생산 능력 캐파가 크던가 그래야 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생산 능력도 제일 높고 취급 범위도 제일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선박에서는 현대중공업 캐파가 제일 크죠. 다른 조선사 대비 캐파가 좀 월등하게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해양 플랜트 그리고 엔진까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대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MRO 사업이라든가 방산 쪽으로 함정 구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선박에도 사용을 하지만 국내 타주선사 쪽으로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자 산업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수주장고 내에 이 선종별 비중을 또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이랑 LNG 수주 비중이 커요. 근데 선박 중에 제일 비싼 선박이 요 두 개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삼성중공업도 이 두 개로 납품을 해주곤 있는데 매력도는 현대중공업이 더 커요. 근데 너무 높다 싶으면 삼성중공업도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성과별 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보면 PC선이 제일 저렴하고요. VL 라인들 요게 1천억대 중후반에 위치해 있고, 탱커가 2천억 수준, 컨테이너랑 LNG가 3천억대 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튼 선박 만드는 캐파 크기도 제일 왔다고, 수주 잔고도 가득 차 있고 비싼 선박들로 수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조 성과까지 올라. 그러면 이런 황금 같은 섹터는요 진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됐든 포트에는 담아 두셔야 되는 섹터고, 근데 단기적으로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일단 8월 28일에 조선사 노조에서 파업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를 껴서 살짝 주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건 아시죠? 수출국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LNG 수출처를 늘리겠다는 이 요청서를 보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풀려야 조선사들에서도 수주를 좀 더 땡겨올 수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 이 주가가 약간은 부진할 수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모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파업이야 뭐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단기 노이즈로 뭐 지나간다고 치면 미국 LNG 수출 추가 승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바로 해결될 문제긴 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로 규제를 푼다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로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도 이미 아는 재료예요. 올해 3월부터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기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소되면 호재로 작용할 거리만 되겠죠. 일단 정치적인 것은 너무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그만하겠고, 표를 하나 같이 보면 과거 조선 호황기 때 주가 시세 자체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좀 그려갔었는데, 조선사 수주와 영업이익은 2009년부터 2010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들 아시는 2008년 금융위기가 크게 있었죠.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호황을 못 누렸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돌고 있긴 하지만 과거 2008년만큼의 금융위기급은 절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이라 없어서 일단은 HD현대 미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2007년 사이클 때 그래프인데 당시 시가총액 피크는 2007년 3분기에 찍었는데 수주잔고는 2009년에 찍었죠. 반대로 현재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시가총액도 따라서 병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하게도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알파카 이코노미아님의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튼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과 같은 수주 산업은 지금 재무 개선이 굉장히 크게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 재무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나는 섹터다. 이렇게 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제표도 같이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올해는 엄청난 상승 나와줄 거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거의 또 2배 정도 성장. 뭐 이런 재무를 가진 종목이면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서도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서칭을 하고 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물가 시대이기도 하고 워낙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면서 많아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실 건가요? 보시면은 종목명은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것만 보고 무턱대고 샀다가 뭐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좋아 보이니까 샀다가 물려서 연락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불상사는 서로 간에 좀 피하는 게 좋으니까 방송에서는 따로 언급 안 드릴 거고, 재무 보시면은 지금 과거 적자였다가 23년도 기점으로 매출 회복이 엄청 가파르죠. 올해는 벌써 1,900억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죠. 물건 팔아서 회사가 얼마나 남겨 먹냐가 중요한 건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65%입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비비는 이익률이에요. 근데 주가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 이건 뭐 사야죠. 수급도 보시면은 이미 연기금에서 눈치채고 계속 매수 땡기고 있어요. 얘도 분기 실적 기대감 빵빵하고 앞으로 갈 방향도 확실합니다.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심지어 ROE도 86%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본이 1,000억이 있다 쳐요. 그럼 이걸로 860억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1년에. 미쳤죠, 그냥.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 나면 매도하고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는 언급 따로 안 드릴 거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용을 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만 눌러주시고 따로 문자 주세요. 괜히 영상에 공개해서 사라고 안 했는데 욕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서로 간에 좀 마음이 더 편합니다. 자, 최근에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한 9,300명 정도까지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좋은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